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국가보조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을 보호자범이라고 하죠. 도둑질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예, 오늘은 사실상 이재명 지사 국감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1위, 바로 여기부터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짚어보기 전에 현장 분위기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위 국정감사장입니다.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대가 혹시 받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 주더라니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자,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좋았어요. 좋아. 되게 서운하시죠? 되게 서운하시죠? 서운합니까? 예, 안 서운해요? 지금은 그럼 국민의힘 옆에 혹시 송석준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의원의 않던가요? 질의 순서인데요. 우리 아니, 글쎄요, 이거 지금 서운하지 뭐 단순히 제가 육안으로 않아요? 확인했을 때 기존한 이 지사의 거는 표정만 보면 야, 오전보다는 그거 좀 다소 좀 미소가 띈 사람 모습, 아니고 송석준 의원 왜 나는 질의 단 50원도 지금 안 받아? 이어지고 안 있습니다. 50원도? 야, 진짜 너무해. 예? 네. 누군가 화천대유 저 대표 누구세요? 자, 대표 반성하세요. 자, 다시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재밌게 잘 돌아올까요?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대략 30초 정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 순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 모습까지 현장 분위기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처럼 보신 것 느긋하게 받아 넘기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특유의 화법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비해 웃음기는 많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튄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 질의 때였습니다. 정당의 대선 후보끼리 국감장에서 맞붙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제가 지금 많이 70%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늘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근데 왜 택지 사업으로 제한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하여튼 제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이제부터 이재명 지사의 국감 내용 하나하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뜯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대선 후보 간 맞대결이었어요. 오늘 이 지사가 그제도 오늘도 돈 받으자는 범인이고 작물 나눈 자는 도둑이다. 이 편말을 들고 나왔는데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이번 국감에서 강력한 그 존재감을 보였죠. 돈 받은 자는 범인이고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패널까지 들고 와서 강력하게 이제 그 추궁을 한 건데 우선은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해서 1,000억을 벌 수 있냐.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실감을 대변한 측면도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폭리를 갖는 거는 정의롭지 않다는 정의당의 그 당의 그 노선과도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선 후보로 뽑힌 직후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드러낸 건데 우리가 이제 정의당은 이제 진보 계열에서 기본적으로는 여당과 같은 노선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당이 아니라 이번 지금 국감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의 편에 서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다는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두 분이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국감 얘기하다가 잠깐만 대선으로 가면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까? 심상정 의원은 계속해서 그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지만 대연정 얘기한 거 보면 뭔가 대선에서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거나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대선 전에는 좀 변하게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말씀 어쨌든 거기 글쎄요, 뭐 한 정당의 대선 후보끼리 처음으로 국감에서 맞붙는 것도 이례적인데 어쨌든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신미연 생각에는 죄인을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면서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한 자라는 건 배임을 뜻하는 건데 이미 이재명 지사 본인이 설계자라고 얘기했고 설계한 대로 실무를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설계한 이재명 지사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모든 국감의 전체적인 흐름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앞서도 잠시 화면에 만나봤지만 이재명 지사는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프레임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좀 사건의 실체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범인, 죄인, 또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마치 공익환수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당에서는 이렇게 공익사업을 했고 또는 자신의 당에서는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았고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했냐 이런 비교평가가 돼야 되는데 예. 비교평가를 제시하지 않는 채 자꾸 왜 그것밖에 못 받았어? 왜 그것밖에 안 가지고 왔어? 라고 비판을 하니까 결국에는 실체를 좀 잡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아직도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별을 안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설립한 자본금이잖아요. 투자금은 실제 이 투자금인데 이 화천대유에서 350억 이상 투자했다고 했는데 자꾸 8천만 원 투자해서 1000배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만 가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오늘 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5,500억을 환수한 게 맞고 그간에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기부채납 그 정도도 다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공연지 등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5천억 정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1조 이상의 실질적인 환수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경제성 평가라든가 그때 당시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당의 지자체장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못하냐.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만 가지고 왜 그것밖에 못해서라고 비판하니까 결국에는 좀 겉도는 거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의원 얘기는 최소한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뭐 공익 그게 환수 설계를 했든 어떤 설계를 했건 그게 인허가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의 이재명 지사기 때문에 뭐 이 말을 일단 접어두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군율의 최대 공익사업이었고 최대 환수였다. 이 자랑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단군일의 최대다. 이게 뭐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예. 그런데 단군일의 최대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지자체장에서 이재명 지사보다 더 많이 환수한 건을 발표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LCT 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비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환수하지 않았다. 기부채납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LCT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자백 아닌 자인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한테 지금 준 돈 그것 때문에 작물을 나눠 가진 자가 범인이다. 그다음에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자꾸 이 프레임을 지금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근데 사실은요. 돈을 준 사람이 범인이겠죠. 왜냐하면 로비 자금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인데 그걸 반대로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일이 꼬였는데 사실은 심상정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실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드디어 어떻게 보면 폭탄을 딱 던지신 것 같아요. 설계한 자가 죄인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먼저 그 원주민들하고 입주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는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서요.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해 준 거거든요. 치적을 자랑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그렇죠.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요. 보통 개발 사업의 핵심은요. 땅값입니다. 얼마나 땅값을 싸게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지금 잘못됐던 점은 뭐냐면 공공개발한다고 공공한다고 하면서요. 그 땅값을 절반 이하로 원주민들한테 거의 빼앗는 수준으로 강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공공으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묘하게 뭐냐면 그 민간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성남의 뜰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가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몰아서 돈을 벌 수 있게 설계를 해줬으니까 일단 사과는 하셔야죠. 예. 이틀 전 행안위 국감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꽤 간명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누가 도둑질을 했느냐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둑질 한 사람은 뭡니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할게요. 도둑질 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도둑질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그게 도둑질한 국민의힘이라니까요. 물건을 가지거나 나눈 사람은 작물을 가진 사람은 작물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저죠. 도둑, 죄인, 설계자 각종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둑질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설계자, 도둑 얘기 결국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 오늘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 월요일이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 환수제 넣어야 된다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였다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 보여줬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충분히 더 많은 초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이 800만 원으로 100억을 먹고 8천만 원으로 1000억을 먹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업 구조를 승인해 줬는가. 이걸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지독한 무능이라는 것이 야당과 언론이 줄곧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인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거의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싸게 사는 바람에 대장동에 원래 살고 계시던 원주민분들은 손해를 봤죠. 그러면 토지를 싸게 샀으니까 아파트 분양가라도 낮췄어야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당초 사업 계획보다 비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팔면서 또 그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죠. 그 혜택을 이 김만배나 유동규와 같은 민간 사업자와 이 사업자와 결탁한 전직 공무원들이 다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곡이나 은평 뉴타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신도시를 보면요. 임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체 물량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이요. 임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줘야 된다고 줄곧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의 그 앞단의 목소리와 달리 왜 마곡이나 은평 뉴타운에 비해서 임대 아파트 물량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겁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는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분양업자, 부동산 업자들의 편에 서서 이 대장동 개발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간략한 수치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설계자가 죄인 아니냐, 도둑은 이재명 지사 아니냐, 오늘 여러 야권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 이익을 취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5,8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0%를 환수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회,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정치사회,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민간개발 강요에 굴복을 했다면 9천억 민간업자가 다 받고 아마 500억 클럽, 50억 클럽보다 10배 더 뛰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시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민영 개발을 했으면 이제 소수 민간인들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더 원주민과 입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 있죠. 공공의 모자를 쓰고 사적인 폭리를 준 프로젝트였다. 숫자 50억, 500억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숫자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250, 500, 1000, 1400, 2000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주민들이 500만 원에 한 평에 500만 원씩 땅을 샀습니다. 근데 공사에서 250만 원에 수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만약에 민간에서 개발했다면 250에 살 수가 없죠. 아마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샀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천동 등 주변의 분양가가 1,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1,500 정도에 분양했으면은 그냥 그런 어느 정도 다른 데와 비슷한 이익을 남겼을 거예요. 만약에 LH가 450억밖에 환수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무슨 소리냐면 LH는 만약에 250에 수용했어도 원래 예정했던 그 분양가 1,400에 분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만약에 민간 개발했다면 원주민이 만약에 LH가 개발했던 입주민이 이익을 보는 거였는데 공공의 모자를 쓰고 사익을 챙겨주다 보니까 원주민도 입주민도 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죠. 이것만은 이 지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이 지사 오늘 말 중에 70%를 환수했다고 하는데 경실련에서는 전혀 다른 수치를 어제 들으면서 당시 성남시를 지적했죠.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심상정 의원 설계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몰아붙였습니다.